중국 경제에 조용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 뒤에 청년 세대의 절망이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는 그런 디플레이션의 덫을 만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거대한 악순환의 실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거대한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모든 건 청년 고용시장의 붕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그럼 기업의 성장은 멈추겠죠. 그리고 이건 다시 더 혹독한 고용 한파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악순환의 첫 번째 고리, 그 시작은 바로 일자리 미스매치입니다.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가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을 받아줄 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좁아졌어요. 이 거대한 충격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셈이죠. 자, 여기 정말 모순적인 두 숫자가 있습니다. 2025년에요. 역대 최대인 1270만 명의 대졸자가 사회로 나옵니다. 근데 말이죠. 이미 청년 5명 중 거의 1명은 일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재 공급이 최악의 일자리 가뭄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위기를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17.3%. 이 숫자를 한번 잘 봐주세요.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할 한 세대 전체가 마주한 이 거대한 절망의 크기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럼 이렇게 절망에 빠진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직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무려 98대 1에 달해요. 역대 가장 많은 청년들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몰려들고 있는 거죠. 혁신과 도전이 이끌어야 할 민간 경제 대신에 안정만을 좇는 이 필사적인 행렬이야말로 중국 경제의 활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악순환의 다음 고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고용 충격이 어떻게 소비 심리의 위기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고용이 불안한 거랑 소비가 확 죽는 거랑 이게 어떻게 바로 연결이 될까요? 그 열쇠는요, 바로 부동산에 있습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그냥 시장 지표가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평생 모은 내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통 가정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그런 공포인 거죠. 네, 바로 이 한마디. 내 자산이 줄었다. 이 공포 섞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계를 덮치니까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현금을 쌓아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청년 실업과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리면서 드디어 멈출 수 없는 디플레이션의 덫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보세요. 청년 고용 불안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죠. 소비가 멈추면 기업의 수익은 당연히 나빠지고 투자도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기업은 임금을 깎고 신규 채용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게 다시 더 심각한 청년 고용 불안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이 악순환,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의 덫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의 산업 생산은 예상치를 밑돌고 경제 성장의 심장인 소매 판매는 5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어요. 결국 경제 성장률마저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중국 경제의 엔진을 서서히 멈춰 세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문제에 맞서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중국 정부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보면 국유기업 채용을 늘린다거나 급한 불 끄는 식의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엔 이 질문이 남는 거죠. 중국이 과연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이 조용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엔 정말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중국 경제는 그동안 무역전쟁 같은 외부 충격은 어떻게든 버텨왔거든요. 근데 말이죠. 가장 빛나야 할 청년 세대의 좌절에서 시작된 이 내부의 균열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기입니다. 이 조용한 위기의 결과에 어쩌면 전 세계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